오늘 이제 고민호 그 공부법이라는 블로그에서 이제 블로그 통해서 오픈 채팅으로 이제 상담할 수 있는 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질문이고, 이거는 조금 이 시기에, 지금이 이제 8월 29일이니까 지금 한 8월 달 정도부터는 이제 기출 분석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특히 수학하시는 분들은 이때 진짜 기출 분석을 정말 열심히, 수학 성적이 많이 느는 시기예요. 이 시기부터 한 3개월 정도를 정말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 위주로 기출 분석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수학이 이제 여태까지는 거의 이제 이론 기본서 갖고 기본서를 여러 번 돌리는 이제 그런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고, 저는 보통 이공 편입 수학으로, 왜냐면 독학 교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독학 교재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쓸만한 독학 교재가 이공 편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공 편입 수학을 추천을 드렸고, 그분들이 이제 기본서 이공 편입 수학 버전 2에 대한 기본서를 여러 번 돌리셨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 7월 말에서 이제 8월까지 지금까지 하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늦진 않은 진도인 거고, 이걸 다 완성하셨으면 이제 그 기출을 많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기출 분석에 대한 거를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일단 질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 편입수학 공부 중인 학생인데 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연락을 드렸대요.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이 공부를 한 게 미적 다변수 선대까지 총 2번에서 3번 정도 봤대요. 공수는 모르겠네요. 공수는 이제 공수 1 정도는 해야 이제 중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번에 3번 정도 봤대요. 이제 기본서를 한 2-3번 봤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기본서를 한 3번 정도 보면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편입수학 자체가 생각보다 범위가 꽤 되거든요.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개념 난이도가 고등학교 난이도가 아니라 대학교 난이도라서 생각보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쉽진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걸 이제 기본서를 3번 정도 봤으면 잘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8월부터 기본서 회독을 계속 해가면서 기출을 풀고 있대요. 그래서 아주대는 풀었고, 세종대 19, 국민대 19 할 때 아작이 났대요. 문제가 2가지. 문제를 지금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는 까먹는 문제가 있다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까먹고 제시고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모습. 이거는 근데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 학생한테도 하고 싶은 말인데, 제가 이 학생 거를 제가 지금 8월 29일이잖아요. 오늘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게 다 끝나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좀 열심히 블로그랑 이제 제가 기출 분석 강의도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열심히 해볼 거고, 지금 오늘부터. 물론 이제 다음 주에 개강이긴 해요. 저도 그렇지만 틈틈이 이제 하는 거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볼까 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처음으로 이제 찍고, 강의로는 진짜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 말고 온라인 강의로는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기출 분석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기출 분석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수능하고 편입의 수학 공부 방법이 달라야 돼요.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3점에서 4점 문제들, 이제 뭐 2점은 다 맞고 3점도 거의 다 맞죠. 근데 4점 쉬운 문제들은 거의 다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유형화돼 있어요. 유형화되기 때문에 그 기출을 여러 번 풀거나 뭐 시중에 나온 문제집들을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맞게 가요.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 그러면 보통 이제 지금 최근 수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1-2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4점짜리 진짜 어려운 몇 문제, 한 뭐 많으면 뭐 4문제 뭐 있고 이러겠죠. 저도 이제 그 수능판은 뜬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 때는 막 뭐 하나 틀리면 2등급, 뭐 2개 틀리면 3등급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막 이랬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거는 지금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제 수능을 제가 수능 수학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능은 진짜 사고력을 물어요. 사고력을 묻는 게 뭐냐면, 그러면 진짜 이 정도 그 3점에서 그 쉬운 4점까지 공부를 한 친구들은 어려운 4점에 대해서 사고력을 길러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특히 얘네는 30문제를 주고 100분을 주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모자란 시험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한양대 같은 경우 편입은 25문제 주고 70분을 줘요. 제 기억에 의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맞겠죠? 26문제인가? 어쨌든 저 때 뭐 주관식이 3문제인가 있었고, 어쨌든 그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런 시험을 보려면 바로바로 풀이가 떠오르지 않으면 안 돼요. 상대 시험을 제일 개인적으로 잘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시험이 나랑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시험을 보시다 보면. 근데 저는 한양대가 그랬어요. 그때 정말 저는 26문제 중에 그때 좀 어려웠던 해였는데 한 3문제 정도는 못 풀었고, 솔직히 23문제 25였는지 6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런데요, 23문제를 풀 때 정말 딱 수학 종 시작하자마자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계속 써내려가고 계산하고 이랬는데도 3문제를 못 풀고 냈어요. 이거는 뭐 제 계산에 다 푸셨던 분들이 있다면 저의 계산 능력이 조금 떨어졌거나 뭐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문제 어떻게 풀지라는 고민을 안 했고, 문제 보자마자 답이 계속 막 100% 풀이는 아니어도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겠다는 어떻게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계속 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3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냥 보자마자 이거 이렇게 시작해서 해볼까? 어쨌든 23문제에 대해서 딱 보고 바로 답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편입 시험은. 지금 저는 대상을 말하는 게 서성한 위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연고대는 저도 이제 고대 시험은 봤지만 연대는 못 봤어요. 화학을 제가 준비를 안 했어가지고 수학 물리만 보는 고대는 보고 연대는 안 봤었는데, 어쨌든 서성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성한 이하 모든 학교들, 그런 학교에 대해서 수학 특히 공부를 하시려면 바로바로 풀이가 떠오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수능처럼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려운 4점을 맞추려는 공부는, 이거는 막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하고 내가 주어진 이런 문제에서 힌트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거에 대한 그런 사고력을 계속 키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편입은 복습입니다. 사고력보다는 복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를 이제 공부법강이나 이럴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복습 노트입니다. 복습 노트. 이거를 철저히 하셨으면 최소한 지금 이거 아까 2개의 문제 중에 까먹는 문제랑 지금 아예 어려워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 중에서 복습 노트를 계속 하셨으면 2번은 지금 당연해요. 2번은 아예 어려운 문제는 못 푸는 게 당연하지만 까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복습 노트가 정확히 이루어졌다면 그러니까 좀 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지가 않을 거예요. 복습 노트를 계속 해왔고 그걸 계속 더 해나가면 이런 까먹는 문제에 대한 거는 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지금쯤은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학생분이 복습 노트에 대한 거를 잘 공부는 조금 미흡하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복습 노트가 결국에 뭐냐면, 제가 복습 노트를 주제로 해서 강의는 구체적인 강의를 한번 다시 찍을 생각이지만, 어쨌든 지금 이 학생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복습 노트의 개념이 뭐냐면, 저희가 만각곡선 얘기를, 제가 이제 공부법 과외 때는 만각곡선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복습노트라는 거는 정의가 뭐냐면, 내가 내가 복습을 다시 하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적어놓은 노트예요. 그러면 뭐냐면, 복습을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숙지가 안 된 것,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숙지가 안 된 거. 예를 들면 이제 맥클로인 급수 막 공식 많이 외우잖아요. 그런 것도 내가 만약 그 중에서 내가 완벽하게 이거를 뭐 사인은 뭐고 뭐 코사인은 뭐고 이런 거에 대한 숙지가 완벽하게 안 돼 있다면, 그거 복습한테 그냥 다 일일이 적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문제를 풀고 이거 그 어떤 문제를 틀렸어요. 그 다음 그 복습을, 예를 들면 지금 기출을 이제 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20을 이분은 이제 20으로 하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만약 20으로 두 번에 세 번 정도 2에서 3회독을 했다고 하면은 20 문제 안에서 내가 계속 틀리는 거에 대한 복습노트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노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루 동안 공부를 하면서 내가 20 편입성 어느 부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그 뭐 맞춘 문제도 있겠지만 맞춘 거는 뭐 알겠고, 그다음에 틀린 문제 중에 내가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는 풀이 방법은 다시 내일 완벽하게 내가 오늘 그러니까 해답을 보고 이해는 했지만 내가 내 스스로 숙지가 안 됐다고 생각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 한 번 보고 뭐 한 번 해설 보고 다 그걸 숙지하면 그건 사람이겠어요? 그게 다 천재지? 그러니까 그 숙지가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문제랑 해설은 이제 그 해설을 똑같이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스스로 다시 풀어보면서 해설을 복습노트에 다시 적었어요. 그럼 복습노트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내가 숙지가 안 된 문제와 해설이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럼 복습노트를 이렇게 이따 쳐보면 이렇게 여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 해설 이렇게 뭐 적혀 있겠죠. 그리고 저는 항상 이거 뭐 이제 오늘 8월 넷째 주라고 하면 8월 넷째 주라고 이렇게 위에다 상단에 써놨고요. 그다음 문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또 문제 이렇게 뭐 수학 문제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단어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내가 영어 기출을 풀었는데 여기 이제 해석 안 되는 문장이 있었어. 해석이 내가 뭐 이렇게 뭐 도치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몰랐다가 이제 해설 보니까 이렇게 해석되는구나라고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다 쓰는 거예요. 그 문장이랑 이거 해설. 그다음에 영어 단어 막 이렇게 내가 아무리 오늘 어느 정도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너무 안 외워지는 것들을 여기 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복습노트에는 내가 숙지해야 되는 거, 내가 복습을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공부한 이만큼의 양 중에서 내가 복습을 해야 되는 것들을 다 요약해서 모아놓은 것들을 쓰는 게 복습노트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복습을 하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이게 앞뒤로 막 한 두세 장 쓰이면 되게 많이 공부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뒤로 두세 장이면 진짜 많이 공부를 하신 거고, 저는 공부할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일주일치가 엄청 두껍지 않았어요. 열 몇 장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앞뒤로. 그러면 이거를 오늘 만약에 두세 장이 쌓였어요. 두세 장이 쌓였으면 이제 뭐 오늘 내가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잔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끝에 1시간 정도는 두 장을 슬쩍 이제 오늘 방금 이제 내가 복습을 하고 이거 쓸 때 그리고 베끼는 거 아닙니다. 베끼는 거 아니고 백지에서 문제만 쓰고 다시 풀어보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문제만 썼는데 다시 모르겠어요. 그러면 조금 이제 보면서 힌트 얻어서 다시 이걸 더 쓰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백지를 채워오는 느낌인데, 이거를 보고 바로 베끼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냥 안 보고 써본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문제도 그렇고 단어도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0단어만 이렇게
써놓고 이제 답을 내가 뜻을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습하고, 이것도 만약에 영어 문장만 써놓고 해석은 내가 스스로 적어본다든지, 아니면 여기 문제만 써놓고 내가 다시 풀어보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아까 봤는데 또 까먹었어, 그러면 여기 힌트 조금 얻어서 해서 완성하고, 이런 식으로 백지를 채우는 식으로 백지를 채우는 식으로 해서 복습 노트를 하나 작성을 하세요. 그러면 하루에 2-3장이 쌓이면은 자기 전에는 그것만 한번 조금 이제 한번 내가 이거는 백지를 채우는 느낌으로 썼기 때문에 복습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내 머릿속에서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걸 한번 쓱 보면서 자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오늘 8월 29일 날 레슨 복습 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내일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처음 해야 할 일이 8월 29일 날 복습 노트를 한번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게 1일이고, 그 다음에 일주는 뭐냐, 그러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복습 노트가 6개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일요일은 저는 토요일까지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복습 노트를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쌓인 복습 노트가 애들 뭐 2장씩 쌓였으면 10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요일날 공부할 때는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한 그 10장의 복습 노트를 가장 먼저 공부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도 이거에 대한 또 복습 노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날 추가로 이거를 복습하면서 또 내가 숙지를 해야 되는 게 생기겠죠. 왜냐면 한 번씩밖에 안 받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복습 노트에 있는 게 100% 복습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진짜 또 내가 복습을 더 해야겠다는 걸 또 토요일 복습 노트에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한 주가 복습이 되는 거고, 일요일은 뭐 하냐? 그러면 저번 달 거를 쓰는 거예요. 제가 그 복습 노트 상단에 항상 어떻게 적냐면 뭐 8월 1주, 8월 2주 이런 식으로 써는 이유가, 이렇게 이렇게 일주일 동안 모은 걸 호치케스를 전 찍어놨거든요, 주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8월 한 달 복습은 뭐냐면 일요일날 보통 했었는데, 한 달 복습은 그러면 내가 지금 7월 넷째 주잖아요. 그러면은 일요일에는 지금 8월 넷째 주니까 7월 넷째 주 복습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공부했던 걸 복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일요일날 복습 노트가 또 생기겠죠. 왜냐면 8월 넷째 주에 2주에도 뭐 10장 정도가 생겼다고 하면 10장에 대한 복습 노트를 하면서 내가 또 그때 몰랐던 걸 오늘도 또 몰래 내면서 복습 노트가 또 생기겠죠. 그러면 또 복습 노트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복습 노트가 완성이 되면 그걸 또 호책에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복습 노트들에는 내가 모르는 게 한 번만 적히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 것들은 7번, 10번 알 때까지 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가 이제 이건 숙제 됐다 가기 전까지는 계속 복습 노트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주 한 주 쌓이게 되면은 지금 8월 말 정도가 됐으면 꽤 많이 쌓였어야 되거든요. 그럼 8월 말 정도가 되면 복습 노트가 꽤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확신이 드냐? 나는 그러면 이 여태까지 쌓인 복습 노트만 다 공부를 하면 나는 여태까지 편입 공부한 거 중에는 모르는 게 없겠다, 이런 확신이 들면 내가 이제 공부할 게 생기는 거죠. 그런 확신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까먹는 문제들은 복습 노트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최소한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3, 4월에 공부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8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복습 노트 했으면 7, 8번은 무조건 봤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까먹지 않아요. 이제 무조건 까먹는 거는 장기화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복습 노트를 했으면은 까먹는 문제가 많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이제 기출이 어려워요. 특히 성, 서 이런 학교들 기출 풀면요, 처음에 뭐 40%도 못 맞춰요, 진짜로. 아무리 내가 3번 봤어도. 그러면 그거에 대해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 유형을 내가 편입은 어떻게 한다 했죠? 저희가 편입은 복습이 생명이고 사고력이 높은 게 아니라 문제가 바로 튀어내야 돼. 23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가 떠올라야 된다. 그럼 내가 어려서 못 푸는 게 왜 어려워 좌절할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 풀이들도 내가 바로바로 떠오르게 해석을 이해한 다음에 숙지해서 복습을 여러 번 해서 내가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는 문제로 맞춰버리면 되겠다, 이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이건 당연한 현상이고요. 이런 현상이 들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아, 이렇게나 특히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기출에서 이런 게 나왔다면,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 학교에서 이렇게 어려서 못 푸는 문제가 많으면 그거에 대한 해설을 내가 숙지해서 그 풀이가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내가 공부를 해놔야겠다, 이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굉장히 이번 문제에 대한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1번에 대해서는 지금 복습 노트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한양대, 성대 같은 경우는, 서강대나 그 이하 중대 빼고, 중대는 워낙 어려우니까 그 이하 학교들에 비해서 굉장히 기출이 어려워요, 난이도가. 그래서 처음 이제 아무리 기본서를 3번 돌리셨다 하더라도, 복습을 하셨다 하더라도, 처음 볼 때 막 진짜 40%, 저도 한양대 처음 볼 때는 막 40% 50% 이 정도밖에 못 맞췄던 것 같아요. 반타작하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가 못 푸는 유형에, 내가 바로바로 풀이가 안 떠오르는 유형에 대해서 계속 복습을 하다 보면은, 한양대, 성대, 특히 한양대, 성대 같은 경우는 기출 유형이 거의 조금 많은 부분이 한 80, 70% 정도는 그대로 나와요. 뭐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출 유형이. 그러니까 기출 문제 완벽히 분석을 했으면, 기출 유형 완벽히 숙제를 했으면 내가 바로바로 유형 그 풀이가 떠오를 수 있게 그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를 그런 식으로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